자, 오늘은 사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주 이야기인데, 오늘 다룰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 한 명 한 명 해보겠습니다. 자, 강순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강순호 이야기는 제가 한 두 번 다뤘죠. 영상에서 다뤘는데, 앞뒤가 다르다. 겉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강순호 이번에 하는 거 보고 생각난 게 있습니다. 임창정하고 김수미 나온 그 영화 짤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닌가. 이게 이제 그쪽엔 전라도 사투리인데, 부산말로 하면, 이 새끼는 막 입만 털면 거짓말이네. 말은 사자, 그런 뜻이에요. 입만 털면 거짓말이야. 주디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이래 하죠, 우리는. 자, 강선우의 진짜 마음은 뭐냐? 사실은 강선우는 마음이 없어요. 이 앞뒤가 달라요. 저는 예전에도 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속으로 보는 모습이 달라요. 강선우에 사람 착각하는 게 착한 모습, 겉으로 보면 다 착하게 보이고, 밝게 웃고, 그게 다 속잖아요. 근데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다 하잖아요. 앞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갑질하고 하는 거 제가 앞에 자세히 다루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바로 상관과 편인이 흉함이 돼 있으면 저래 돼요. 근데 보세요. 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 관에 옛날에 억지로 지켜왔는데 다 했잖아요. 자, 한마디로 이번에도 보십시오. 돈 1억 받았지요? 1억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받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억 받고 김병기한테 처음에 전화로 1억 받다 털어놨는데 이 사건부터가 문제죠. 사건 개요 정확하게 다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2022년 김경이라는 여자한테서 내가 이번에 공천해달라고 1억을 받았어요. 본인이 받았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물론 그 보좌관 보고 주나라 했지만 맡기는 걸 보좌관한테 맡긴 거지. 본인이 받았어요. 받고 공천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왜냐? 자기는 강서구 의원이고 강서구 국회의원이니까 자기 밑에 시의원으로 들어오게 받았는데 문제는 자기도 선관위에 있잖아요. 그때 민주당의 정책이 뭐였냐면 다주택자는 안 된다. 근데 그 김경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였던 뭔가 봐요. 7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구 안에 7채를 갖고 있을 때요. 그래서 안 된다. 컷오프가 되니까 본인이 된다고 내 힘 좀 써달라고 1억을 받았는데 발표하기 전날 그러니까 4월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날짜를 다 기억 못하겠지만 4월 23일 날 발표를 하는데 21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컷오프 된 거. 내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내 붙인다고 1억 받은 거 아니냐? 내 떨어뜨리면 내 기자회견 할 거다. 이러니까 부랴부랴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당에 누군가 높은 사람한테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군가 이름 나와 있더라고. 근데 지금 안 밝혀지는데 재판에 가면 밝혀질 거예요. 공개되겠죠. 누구한테 전화했더만 그 사람이 강선우한테 그러면 간사가 김병기니까 김병기한테 의논해라. 그러고 들어갔고 강선우가 김병기한테 전화합니다. 그 전화 녹취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병기가 듣고 이거 아닌데 싶어서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당선 발표 나기 전날 아침에 강선우가 김병기 사무실에 찾아가서 한 20분 동안 지 짜고 눈물즙을 짜고 좀 살려주세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찌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짓말을 시전했고 그날 뭘 했냐면 나는 거기에 참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의견 표시를 하지 않았다 했는데 웬걸 회의록 뒤집어보니까 강선우가 김경을 단수 공천했다고 회의록에 발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은 자질이 없다. 안 된다. 김경을 해야 된다. 지금 시간이 급하다. 김경을 해야 된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이미 그날 오후에 강선우는 탈당제를 던져버렸죠. 왜? 징계받고 나오면 쫓겨날 거 생각이니까. 그런데 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명을 시켜버렸죠. 이게 제명을 시키면 뭐냐? 복당이 안 돼, 이제는. 그러니까 강선우는 탈당제 던지고 나가겠다가 상황이 되면 국회의원 직을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예 그걸 차단해버린 거예요. 제명을 해서 나중에 제명을 해서 폭당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폭당이 안 됩니다. 투표를 거쳐야 돼요. 무소속이 된 거죠. 이제 이게 무소속이 문제가 아니고 더 골치 아픈 게 남았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 여기서 몇 가지 다 드러나죠. 앞에 갑질, 장관 떨어질 때도 그랬지만 갑질 의혹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거짓말했죠. 오늘도 어제도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회의 때 본인이 참석해가지고 김경을 단수 공천해야 된다 밀어준 회의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해가지고 나는 아니다, 안 했다. 그리고 1억 받지 않았다. 지금 웃기게 돼 있죠. 김경은 1억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보좌관은 모르겠다고 말하고 강선우는 분명히 통화와 녹취에 2번 나오잖아요. 내 보좌관이 받아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봤는데 강선우는 돌려줬다 말하고 준 놈은 안 줬다고 받은 놈은 돌려줬다고 중간에 심부름한 놈은 모르겠다고. 결론은 뭡니까? 받아 먹은 거잖아요. 왜? 결과가 나왔죠. 다음날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고 김병기가 말했는데 강선우는 이 사람만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뽑아줬잖아요. 결국 1억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말장난하는 거죠. 그거는 공천 대가가 아니고 그냥 나중에 그러겠지. 공천 대가가 아니다. 그냥 받았다. 어쨌든 그냥 받아도 그냥 돈을 받아도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왜? 영수증 안 써줬잖아요. 자, 여기서 웃긴 거죠. 자,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뭡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1번이 뭔지 아세요? 편인격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편인이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는 자기가 들고 있는 문서, 자기가 찍은 도장이 가짜 도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편인격들이 거짓말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 타고난 본성이에요. 잔꾀가 많다가는요. 그거예요. 편인격은 잔꾀가 많은 거기 때문에 편인격이 발달하면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수학이나 이런 걸 잘해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어. 머리가 워낙 잘 들어가거든요. 머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너는 땅이 걸어가지 난 하늘 날아간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메시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잔머리를 잘 굴리는데 어떻게 직계에 지가 넘어가는 게 편인격들입니다. 자, 둘째 상관. 왜 상관입니까?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제 법과 질서를 무시하잖아요. 그냥 내가 공천 그건데 내가 가오를 딱 잡고 있는데 1억 주니까 챙겨놔. 그래서 밀어붙여갖고 했는데 당 방침이 컷오프 시켜야 된다. 이날 그때 난리 난 거예요. 돈 준 사람은 될 줄 알고 다 준비 다 해놨는데 1억이나 줬는데 1억만 줬겠어요? 그럼 현금 1억에 나머지 기타 등등 많았을 거잖아요. 예. 돈 줘놨는데 떨어진다니까 그때부터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김병희한테 가는 거죠. 여기서 교묘한 게 뭔지 아세요? 강선우가 김병기를 집단원이 김병희 엮어놓으려고 안전보험 장치를 둔 거예요. 가가지고 우는 소리, 접자는 소리 하잖아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뭘 이런 사람이 원래 그런 여자예요. 원래 그런 여자예요. 원래. 예. 어떤 자신의 착해 보이는 모습, 능력 있는 모습 다 속잖아요. 겉모습에. 제가 여자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긴 남자한테 속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자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참 대부분 다 속죠. 대부분 속아서 문제인데 그런 것 때문에 상관 편인 좋아요. 상관 편인이 좋아요. 편인 잘 쓰면 수학자들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나쁘게 쓰니까 문제죠. 나쁘게 쓰니까 흉함이 되는 거고 상관도 나쁘게 쓰니까 흉함이 되는 거예요. 상관 잘 쓰면요. 도전정신, 혁신, 혁명, 이볼루션 이런 거 다 잘해요. 어디 매여 있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뭘 바꿔나가고 정말 좋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육친이 좋게 쓰일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어떤 육친이든 좋고 흉함이 다 있습니다. 흉과 길이 다 있습니다. 사주팔자 있잖아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왜 마음가짐에 달렸냐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 마음을 먹으면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먹기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흉한 사주가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육친을 사용 안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주에 있는 것 중에 안 쓰는 육친을 안 쓰는 게 많아요. 그것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게 많아요. 그걸 썼으면 훨씬 더 좋은 자리가 있고 다 되어 있겠지만 일부러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것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흉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아예 안 해요. 아예 그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300만 원 받는데 약간의 편법이 들어가 있지만 600만, 700만 받을 수 있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되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약간의 편법이 있을 수 있고 탈법은 아닙니다. 법을 완전히 어기는 건 아닙니다. 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 무리해도 되고 약간 남에게 약간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선을 넘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아예 손 안 댑니다. 아예. 팔자에 있는 것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반인들 보고 하라 못 합니다. 일반인들 보고 팔자 없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마음가짐이랍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맞아요.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요. 자기 팔자 안에 있는 육친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팔자 안에 있는 육친 하나를 쓸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어느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항상 육친이라고 하면 서로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이 상관과 편인의 장점을 쓰려고 했으면 강선우가 썼으면 되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단점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웃긴 게 언제 벌어졌지요? 언제 벌어졌죠? 4옴이 벌어졌죠. 그죠? 4년. 4년에 벌어졌죠. 그럼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 일이. 언제까지 갈까요? 4년에 벌어지는데 4년에 사단이 나는데 오음이 계속 가잖아요. 예. 이거 잘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요. 5년에서 미년 넘어갈 때 특히 미 같은 경우는 저거 들어가잖아요. 이거 잘 못 견디면 이거 합니다. 대부분. 중간에. 자살합니다. 못 견뎠어. 이게 대운, 이게 국이나 운 잘못 걸리면 그래 돼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저때 죽는 운이 걸린 게 아니고요. 저때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자살합니다.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정해진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 죽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런 경우 그랬거든요. 제가 20대에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운에, 저하고 사실 똑같은 애가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때. 나는 다쳤고, 그 사람 죽었고. 웃기죠? 나는 다친 거에 끝났지만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 고비를 넘기면 가고 고비를 넘기면 가는 건데 사람들은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이 어려워. 여러 과정이 복잡하게 발생하는 게 인과성, 연계성, 업보성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행선의 말씀대로. 그걸 보는 것이 사주의 경물 치주로만은 그걸 찾아내기 힘들어요. 이보통령이라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보통령법 배우는 거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보통령을 사용한 분은 지금까지 제가 본 게 한 10분이 안 돼요. 그 정도 이보통령을 잘 쓰시는 분이 제 선생님이 했던 재단쌤이 그렇고 장하쌤이 그렇고 또 부산에 있다가 돌아가신 박보쌤 같은 분 그런 분 그렇고 서울에 다른 분 한 두 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사람 본인이 그렇다고 말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 강선우는 이거 끝인가?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4년에 이 정도로 크게 터졌잖아요. 그럼 5년, 미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잔머리 쓰고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인정하고 그냥 욕 들어먹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하늘은 거기서 멈춰요. 왜? 네가 인정했네. 되는데 대부분 도망가죠. 그러면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하늘은. 왜?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에요. 네가 인정 안 해? 인정해.
죽음이랑 인정이거든요. 내가 이번에 죽음이랑 인정 뭐 좋은 인정이 아닙니다. 죽었으면 그래? 그럼 형 집행정지입니다. 여러분 자살이 안 좋은 이유는요. 자살을 하잖아요. 형 집행정지가 되게 되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생이 이어집니다. 모든 자살은 그렇다는 게 아닌데 대부분의 자살이거든요. 왜냐면 면피성 자살 있죠. 면피성 자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힘들어서 그냥 도피해버리는 거. 그냥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면피성 자살은요. 지금 현재 법으로 치면 형 집행 정지가 때문에 다음번에 그대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대로 태어납니다. 내 생에. 뭐 나는 뭐 내생 없다고 그거는 당신이 무식해서 그거 모르는 거고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아니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강선우의 본질이 뭐냐면 저런 겁니다. 그냥 앞뒤가 다르다. 속과 겉이 다르다. 양면성을 가진 거예요. 그냥 본인 삶 자체가 그래요. 저런 사주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편인이 균형을 너무 잘 이루어서 이래요. 그러니까 상관편인이 균형을 잘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치고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선택입니다. 상관과 편인은 둘 다 죽여버리든지 하나는 올리잖아요. 다른 건 같이 올라와요. 근데 편인은 올라오면 기란보다 흉악이 많아서 편자입니다. 상관도 식신보다 흉악이 많아서 편자입니다. 같이 죽이면 되는데 같이 죽이는 건 관성이 들어오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절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가죠. 같이 튀어나가요. 그래서 흉함이 대발하는 겁니다. 크게 여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니까 자 마음이 거짓인 게 편인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거짓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으면 딱 저 모양이 그대로. 내일 바로 회록만 열면 나올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지 입장 모면하려고 누군가에게 연락해가지고 김병기를 잡아놓고 엮어가지고 그거 하려는 거. 내가 김병기한테 1억 받았어요. 어떡할 거예요? 한마디로 내 1억 받았어요. 그 컷오프 시키지 말고 살려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쨌든 다음날 살려줘.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김병기도 알고 있고 강선우가 말했던 당에 김병기를 권해준 당 그 위에 라인도 있잖아요. 최소 2명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민주당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냥 얘들이 초짜라서 들키는 거고 뭐 국힘은 뭐 늘 해오던 거예요. 늘 해오기 때문에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상간 편인의 흉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강선호 같은 사람은 마음에도 진실보다 거짓이 많아요. 입만 열면 그 상을 벗는 거짓말이 많아요. 그게 상간 편인의 흉살입니다. 대표적인 걸 보시는 겁니다. 일반인은 저는 큰 사건을 겪을 일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주로 어디서 보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모임 이런 데 보면 사주 보면 제가 물론 상관 편인이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나쁘게 쓴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